네, 곧 집회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후에 소상인 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이 벌써 3일입니다. 아슬아슬한 평화가 이어질 듯 끊어질 듯 그러다가 다시 또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부는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과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북한과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남북한이 맞잡은 손을 더 굳게 잡고 나아가리라고 국방부가 미국 앞에서 배짱을 한번 부려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속 터지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성리에서 121차 수요 집회를 통해서 사드 빼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외치고 있는 한 아슬아슬하게 걸어오고 있는 평화가 어느 날 우리 앞에 성큼 뚜벅 다가오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네, 오늘 4월 3일 제주도에서 저 멀리 남쪽 바다 건너 섬 제주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냥 아프기만 합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이 땅의 무수한 죽음들을 애도하면서 제121차 사드 뽑고 평화십자 소성리 수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중의례를 받겠습니다. 네, 짧게만 주어진 해방 공간에서 이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괴물에 의해서 무수한 목숨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목숨들을 애도하면서 이 땅의 자주평화 통일의 올바른 역사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이 아픈 역사를 치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아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네,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공사 중단하라! 일반 환경 영향평가 기반이다! 모든 공사 중단하라! 지금 당장 사드 빼라!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발음이 어려운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영향 평가 하지 말고 사드 당장 빼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도에 담아서 하고 싶었는데 버벅거렸습니다. 네, 오늘 집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정리 브리핑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천희 주관입니다. 그래서 김천의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창흥 목사님, 그리고 고일인 시인님, 그리고 구미에서 오신 시민 한 분께서, 그리고 정진석 씨께서, 그리고 앞에서 촬영하시는 감독님께서 순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순서로 네, 오늘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재 상황실 팀장님 앞으로 모시고 소정리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이때는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서. 네.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집회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뭐 집회하기 좋은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5분 브리핑, 주간 브리핑을 강현욱 교무님이 써주신다고 12시까지 하셨는데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0차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이 평화정세를 역행하여 금액을 대폭 증액하고 수많은 삭감 요인을 무시하였고 위헌적인 연장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사드 운용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지속적 증액의 길도 터주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 나왔을까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굴복시킨 트럼프 정권의 강압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마저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굴종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외교부 당국자는 제10차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모레인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 맞습니다. 물론 사드도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 타산을 기준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사드 하나 정도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굴욕 협상 한 번 정도는 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미 종속의 역사는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요원하게 만들 족쇄를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에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권 한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가져간 전시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새시대, 평화정세라고 하는 이때에 작전 통제권도 이제 온전히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과 능력에 기초해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은 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주권 문제로 조건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 환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국방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채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자주국가로 독립국가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꼴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국방력을 가진 모든 나라의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핵심 군사주권인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연습의 수립과 실시, 한반도 위기관리 권한까지 가진 미국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또다시 대결과 핵전쟁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북 군인들이 손잡고 군사합의서를 전면 이행하고 양측 모두 공세 전력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기습 공격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도 작전 통제권을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어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도한 방어 전력뿐만 아니라 F-35 도입과 같은 선제 공격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한 채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단순한 무기와 병력의 숫자 비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속이며 미국 무기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국방부의 썩어빠진 행태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눈치 보기에 일정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는 당당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이맘때 국방부는 임시 사드 기지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한국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기지 내 공사를 강행했었습니다. 군 복무하는 자식들 걱정으로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장병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곤혹스럽다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력으로 짓밟으며 시작된 공사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반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강행되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또다시 한국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지 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강행했던 공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장병들 생활 여건 개선을 핑계로 반년 가까이 진행했던 공사가 실상은 미군들의 생활 여건 개선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 이미 수개월간이나 짓밟히고 길 위에서 드러내졌습니다. 우리는 임시 사드 기지 내에서의 또 다른 공사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불법 부당한 기지 내 공사를 막아낼 것입니다. 공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상황 발생 시 SNS를 통해서 공보실이나 카카오톡으로 공지드릴 예정이니까 비상 상황이 공지되면 소송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발음하기 어려운 환경영향평가 이야기입니다. 임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계획서 검토에 들어갔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마지못해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숨기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사드라는 무기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부터 그리고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처음부터 투명하게 조사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들여놓은 사드 철거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요구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라는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로 가는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0일 서울에서 후원 주점이 있습니다. 4월 20일 오후 5시부터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가 법률지원기금,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 지점이 서울
을지로 입구 레벤브로이라는 그 호프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서울에 직접 올라가시기는 힘들더라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티켓을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그런 훈훈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9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소성리 진밭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입니다. 이제 공사도 지금 강행하려고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환경영향 평가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수구단체도 이곳에 집회 신고를 내고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소성리에 힘을 주고 이 땅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싸지 마요 평화! 미군 빼야 자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27일 범국민 평화행동 준비하느라고 전화 받을 시간도 없다고 하던데 언제 저렇게 브리핑을 길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렬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이분은 나오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박수를 천천히 쳐주셔야 돼요. 박태정 금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꽃피는 봄이죠. 이 좋은 봄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사드 7을 위한 목소리를 꼭 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만 일상 고생을 한다고. 모든 국가에서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들은 싹 빠지고 우리 국민이 다 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골프장에 쌓아두는 우리 힘으로 꼭 빼내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빼내야 되겠죠? 우리 참 팔순 할매들이 빼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렇죠? 할매들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할매들이 뭐 매일이 나오시는데 수요일 나오고 또 저녁에 또 김천 오시고 정말로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항상 집회에 나오면 할매들이 제일 반가워요. 그렇죠? 저도 보도 반갑죠? 우리는 꼭 해낼 것입니다. 해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저 미국놈 욕심 콧대 확 박살내야 되겠죠? 우리가 절대로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힘이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힘이 좋아요. 미국 놈들 저 위에 기지 만들어놓고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지 자들이 알고 있어요. 아마 저 떠날 때까지 아마 이 앞에 저들은 차 타고 못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정말로 이 지구에서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평화가 여기서 정말로 미국놈들한테 저 쌀도 못 빼내고 무너지면은 여기서부터 세계 전쟁이 시작된다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 들더라도 꼭 여러분 쌀도만 빼내면 됩니다. 저거는 정말로 우리한테 아무런 그 덕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 이북을 막니 뭐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미국 놈 저 멧돼지 채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에 박근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 허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경제가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 사실은 지금 뭐 자한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문 대통령 경제는 모르니 뭐가 다 부산문이거든. 사실은 그 앞에 저 사드 갖다 놓는 바람에 중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안 만들었습니까? 관광도 안 하죠. 물자도 안 가져가죠. 지금도 모르게 아마 상당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뉴스 보니까 현대 자동차도 그것은 문을 닫아니까 하더라고요. 현대차 만들어 놔봐야 안 삽니다. 안 사요. 나 같아도 안 사겠어. 중국 사람 같으면. 저 나라 안 보여. 아주 큰 해가 되는데 그거를 미국 놈한테 딱 말을 듣고 딱 갖다 놓고 그 큰 나라를 들여다보고 한다는 누가 한국 사람 좋아하고 한국은 사겠습니까? 그래도 자한당론은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라. 아이고 문제도 전부 경제도 모르고 지금 죽을 지기라고 직장 다 없고 저가 다 그래 만들어 놓고 지금 덮으시겠네. 우리 지금 정권 덮으시는 거. 아무튼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80 할머니도 하는데 꼭 돌아가시기 전에 저 사드가 요 길로 나가는 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살아 계셔야 돼요. 그죠? 이곳에 있는데 그 꼬라지 봐야 되지. 그 좋은 꼬라지 봐야지. 안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뽑히는 봄이지만은 여기는 참 싸늘합니다. 싸늘한데 우리가 만붓기에 달렸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은 그날로부터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하루에 밥 3그릇, 4그릇 잡으십시오. 그래야 힘이 나죠. 그죠? 감기하지 마시고 꼭 우리 적은 날짜에 꼭 이 자리에도 모이고 김정선 만나서 사드 촬영하는 이야기를 소리쳐 외치면은 아마 곧 사드는 갈 것입니다. 미국은 저들 가져가야죠.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소원대로 사드 꼭 촬영하는 날까지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하나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대구 다녀오는 차 안에서 박태정 위원장님께 제가 겁을 잔뜩 드렸더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소성리 사드 임시기지까지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철조망이 한 겹이었던 것이 2겹, 3겹, 4겹까지 옆으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철조망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몹시 화가 났는데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 순간 그 철조망이 산을 내려와서 마을 앞길을 지나서 노곡리를 지나서 혁신도시까지 김천까지 어디로 뻗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아무튼 늘 가정 앞자리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태준 의원님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여기 언니 같은 소상리 그리고 노곡의 어머니들 얼굴 쳐다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꽃이 안 예쁜데요. 어머니들은 한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19년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는데 용모는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옳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힘든 시간을 견디시지만 얼굴빛이 참 곱다는 생각을 하면서 박태정 위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백창욱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밀살기 백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 제주 4.3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난 해방 후에 남한에서는 두 번째 항쟁인데 그 항쟁의 결과로 제주도민의 10%가 학살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날이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70일 주기가 됐습니다. 워낙 그동안 제주 4.3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 이제 가치 판단은 대강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 비통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미국놈의 그 등살에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맞습니까? 네. 그 미국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우리 선 자리의 땅을 든든히 우리가 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왜 투쟁을 합니까? 1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이 소송리에 박힌 사드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이 사드 배치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이 목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람, 진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평화의 사람,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데 돌아서서는 아주 그냥 후레자식이고 비인간적이고 인간애도 없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막 무시하고 이웃을 대상으로 욕심만 채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놈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도 늘 자기 자신에게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요, 제가 4.3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영화 지슬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4.3을 주제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지슬은 제주도 방언인데 감자를 말합니다. 이 터벌 때 학살을 피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중산강 마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오름으로 제주도에 동굴이 많거든요. 동굴로 이제 피난을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슬이라는 그 감자를 가지고 동굴 속에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이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뭐 4.3의 비극을 뭐 그대로 나타내지는 아주 잔인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것만 봐도 우리가 4.3의 비극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굉장히 그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뭐냐면 터벌 때 군인 있죠? 군대 지휘관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 부하 장병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왜 이 국군 이 지휘관이 정신이 돌았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나쁜 짓이고 멀쩡한 양민을 폭돌하고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고 하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휘관도 사람 죽이다가 자기도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짓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하 장병한테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나쁜 짓 그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영화가 교훈으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례인데요. 어제 본 겁니다. 어제 밤에 KBS에서 제주 4.3 그 특집을 다뤘는데 누구를 조명했냐면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사람을 조명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지요? 그때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 토벌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압을 책임진 지휘관 이름이 김익렬 중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뜻밖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달삼, 그 항쟁의 그 주동자인 김달삼과 평화협정까지 맺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익렬이에요. 그런데 결국 미 군정의 그 진압 방침에 반대가 돼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정장관 그 제주 4.3과 관련된 책임자들이 한날 제주도에 다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김익렬 이 대장도 이제 참가하고 또 조병옥이라고 아시죠? 그때 그 자유당 때 그 경무부장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함께 참석을 했는데 조병옥이가 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제주도 이 항쟁에 일어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막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그 빨갱이들을 편든다고 김익렬 이 사람도 당신도 빨갱이니까 그 제주도 폭도들 편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택도 없는 인신공격을 막 해요. 근데 이 김익렬 이 중에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우리 국군 나이가 짧아가지고 지휘관들이 나이가 젊었는데 열이 뻗쳐갖고 그냥 책상에 있다가 그대로 그냥 건너편에 있는 책상을 뛰어넘어서 그 조병옥이 이 새끼 멱살을 잡고 이 갓나가 어디서 함부로 입을 돌리냐고 아주 그냥 그 호되게 그냥 그 나무랍니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조병옥이가 아버지 뻘인데 그 헛소리하는 걸 참지 못해갖고 이제 굉장히 혼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진압 방침이 그냥 강제 진압으로 결정이 나는 까닭에 김익렬 이 사람은 해임을 당해요. 놀라운 거 이 사람이 해임을 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수 순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 그 부대들을 제주 4.3에 이제 그 진압하는 부대로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이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 김익렬 이 사람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일어난 게 바로 여순 항쟁입니다. 제 나라 국민을 보호하라고 세워준 군대가 어떻게 제 나라 그 국민들을 살상할 수 있느냐, 토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압과 토벌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진압은 어쨌든 간에 사태를 평화적으로 잠재우는 게 진압이고요. 토벌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게 토벌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 나라 그 사람들을 토벌하라고 하니 김익렬 이 대장이 그거를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순 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드 배치 반대 투쟁하면서도 겪는 게 뭡니까? 그 수많은 그 시다바리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왜 저것들은 제 나라 사람들을 저렇게 부당한 명령으로 열심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적당히 해도 좋을 텐데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경찰 놈 새끼들도 그렇고 주로 경찰이 그렇죠.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세상이 원래 그렇지 하고 굴복하면 우리는 절대 사드를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중에 그렇게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70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그 뜻을 기리잖아요. 지금 조병기 같은 이 개쓰레기를 기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이승만 같은 이 사악한 독재자를 존경하고 떠받드는 사람은 수국골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소수였지만 비록 하나였지만 자기 자리에서 참 사람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존숭하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드 반대 철회 투쟁을 하는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70년 이 얽히고 설킨 질곡의 이 한미 굴종적인 역사를 그냥 이대로 80년, 100년, 150년 이렇게 그대로 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드라는 이 시험대가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어이 물리치고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정말로 진정한 수평관계의 동맹으로 되돌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역사에 빛나는 소송리 주문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할 땐 박수를 쳐주세요. 네. 사드 반대 투쟁을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길로 가는 과정으로 삼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는 길이 고되고 전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어느 때나 여기 우리 아사히 동지들 와 있는데 전망이 좋아서 투쟁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서 이 더러운 현실을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옳다는 것을 세상에 적어도 나 자신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될 때 기어이 우리는 사드를 물리치고 소중히 주민이 역사에 빛나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함께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단결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갑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그 뒤로 7년 7개월간 정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3만입니다. 제주도민 3만 명이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코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이 생긴 경찰과 군인들에게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7일 사드가 이 앞길을 들어가는 날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문명의 이기가 없다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산골짜기에서 그 8천이 넘는 경찰이 중무장을 하고 우리한테 쳐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 강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들을 그렇게 짓밟아야 된다고 진압해야 된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에 우리를 막아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드 미국의 무기 사드가 이 앞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경찰이 우리를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무조건 짓밟고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미군이 들어가는 길을 터줘야 된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을 내보이는 그 모습이 더 절망스럽고 더 죽을 것 같이 아팠었는데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은 정말 그 죽음의 순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7년 7개월 동안에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그 죽음의 두려움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유족들은 아직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사드 빼내고 승리해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픔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옳았다는 것을 목소리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시간들을 꼭 반드시 가져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백 목사님 말씀이어서 고일임 시인님과 그리고 정진석 가수님 모시고 이어서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십시오. 저는 평통사 회원이기도 하지만
46년에 일어난 대구 민중항쟁 그 문학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46년 대구 민중항쟁 그리고 47년 제주 항쟁, 여수 순천 항쟁, 한국 전쟁까지 이게 역사가 제주 따로 대구 따로 이게 아니라 민족 통일, 미군 나가라, 친일파 척결하자 이 모두의 염원을 담은 항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항쟁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은 미약하나마 그 학살된 유족분들을 만나서 듣고 녹취하고 구술하고 듣고 쓰고 그런 일들을 해온 시인입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 하나로 쓸 수가 없는 그 역사를 만나면서 소송리까지 오게 된 거는 그 역사의 연속성 상에 여기 또 미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분이 쓴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1돌이 23명, 2돌이 53명, 도남리 27명. 제주도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1시간 동안 좀 읽어야지 되는 그 학살 당한 분들의 그 숫자만 적은 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1죽이라고 했지만 3일장, 5일장이 아니라 71년 장을 치고 있고 미군을 앞에 두고 있는 저희들 모두는 어쩌면 다 상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 철거하고 미국이 억울하게 죽은 무덤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염원을 제가 눈으로 몸으로 어머니들한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잘 모시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쓴 졸시지만 하나 낭송하고 있습니다. 좀 제목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인데 좀 비속건데 양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대가리. 국가는 계산적이었다. 냉정하게 분류하고 머리 숫자를 중요시했다. 명단에 오른 자와 체포된 자, 체포된 자와 도락구에 실린 자, 고래 도착한 자와 구덩이에 엎드린 자, 사살된 자와 사진에 찍혀 미군 보고서에 첨부된 자, 그가 3대 독자이든 그녀가 만삭이든 내일 혼례식을 앞둔 약혼녀이든 억울하게 명단에 오른 자이든 그가 독립운동을 한 자이든 애국자이든 그를 죽여 대래 전쟁에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로지 명단에 있고 숫자만 맞으면 그 자는 사살되고 생명은 대가리 숫자가 되어 꼴짝꼴짝 우렁찬 살생의 함성 울릴 때 나무와 숲의 푸른 눈물에 짝짓기에 겨운 여름 깃돌이조차 감히 울지 못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도 국가는 대가리를 갖고 놀았다. 대가리는 오직 군경의 신병이 인계된 손가락질 당한 저항하는 민중, 그 대가리는 구슬차기처럼 숫자로만
의미를 가졌다. 여전히 몸이 가진 삼라 만상의 가치 중 오로지 대가리 숫자만 취급하는 그 버르장머리를 아직도 국가는 숭상한다. 흩날리는 이 역의 땅 어둠 산 뚫고 피어나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사르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그 제주도를 기억하는 노래가 아는 노래가 이 노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때 그 생명들을 생각을 하고 제주도는 섬이었죠. 섬이었기 때문에 또 더욱 그 고립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연대의 힘인데요. 이 연대가 정말 우리 앞으로 또 전국에서 또 오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세계에서 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연대하러 오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연대만이 정말 이 자리를 버틸 수 있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활짝 열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고생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일인 시인님은 36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그 46, 7년 해방 공간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그리고 미분정 반대를 외쳤던 우리 민중들이 우리의 경찰과 일제에 협력했던 그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그 생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유족들을 만나서 그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시로 담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치유해 나가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길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회에서 특석에서든 언제든 말씀을 드리면 집회에 맞는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 주시는 정진석 가수님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멋진 화가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신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기 뒤안에 계시는 그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직책을 갖고 어슬렁거리시는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기웃기웃 하시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진석 씨께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잔뜩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구미 시민으로 소개해 달라고 하신 분, 그리고 우리 아사히 글라스에서 오늘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차헌호 지부장님 모시고 지부장님, 지회장님? 네, 네, 모시고 네 힘찬 연대 말씀 듣고 그리고 소속리에서 가장 네 세련된 분이십니다. 서울에서 오셨지요? 네, 김성필님 앞으로 모시고 네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민 시민부터 모실까요?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는 여기 지금 성주 요 소송리하고 중간에 금호산이 있어서 뭐 전자파로부터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이랬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저희들 구미 인근에 전투기가 한 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JTBC 보도에서 그 전자파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구미 지역으로 날아오다가 이제 그 악천후 속에서 이제 두 조종사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구미도 이 사드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드 기지 올레길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터에 가보지 않은 종군 기자가 없듯이 저도 아직 사드 발사대가 두 번째 들어갈 때 지나갈 때 한번 보았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집회 시간은 30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 30분 때문에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올레길까지도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갔다 오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명리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한참 오르내리고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고 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 거기가 공사장비 들어가서 만들었는 미군 막사 뒤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올레길 탐방길 올라가셨던 분들이 이제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우리 국군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철도망 뒤에서 저희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기는 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막사 쪽에서 미군으로 보이는 아마 미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군들이 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또 우리가 보통 보는 독일 셰퍼드보다 더 무섭게 생긴 개를 이끌고 경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올레길 탐방하시는 그 길을 한 100여 미터 정도 따라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은 충북 영동에 가면은 녹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지명이 이제 노근이로 바뀌었고요. 6.25 때 이제 피난민들이 그 철길을 따라서 피난하는 중이었는데 미군 쪽에서 이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이제 내려오다가 사살되는 사살 당하면서 피한 곳이 그 철길 밑으로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밤새 이제 한 200명 정도가 거기서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 대치하는 동안에도 뭐 미군들하고 한국군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미군들이 그것을 공격하는 걸로 이제 이미 적이라고 이제 판단했고 뭐 움직이는 것이 보이니까 바로 사살을 해서 지금도 그 현장에 지금 노근리 그 터널에 보면 총탄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때 그 사살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어떤 서류들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이제 노근리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미군이 사과까지 하는 경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기 탐방길에서도 미군들이 과연 저렇게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면은 그 깊은 산골에서 충분히
사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섬뜩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오르내리면서 더 험한 길을 걸으면서 여기 온불교회 이제 구독길이라는 곳도 소개를 제가 받고요.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철조망을 따라서 그 산 하나를 다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구독길을 지나서 또 한참을 가니까 발사대가 전개가 되어 있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보니까 되게 높은 타워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뭘까 느낌이 또 그 빅브라더라는 그 조지 오웰의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감시 탑인가 봐요. 카메라가 전 지역을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이제 발사대까지 도착하니까 그 위용이 드러나더라고요. 발사대가 진짜 여기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과연 또 저 미사일 몇 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 나라 전체가 방어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심은 되었고요. 또 웃기는 거는 군인들이 그것도 보안이라고 이제 이상한 까만 위장막으로 가려놨는데 다 보이던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 길에 제가 이제 거기 진달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좀 불어서 이게 녹음했을 때는 이제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찌직찌직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조금 제가 좀 꺼름직스러운 게 소위 말하는 그 전자파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 그건 제가 지난 4월 올레길에 겪었던 경험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또 4월입니다. 4월 하면은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송리는 4월 26일 날 사드 배치가 불법적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달이고 또 2014년 4월 16일 우리 304명의 생명이 정부의 구조 방기하고 국가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더욱 키운 이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송교에서 본 시청 광장에서 촛불은 민주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활동가도 아니고 시민단체 회원도 아니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이런 국가적인 어떤 어거지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광장에 자신들의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던 것은 덤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게 말해서 덤앤 덤어죠.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었고요. 이명박 씨는 횡령과 뇌물수수죄로 지금 구속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 있습니다. 다시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으로 기억을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구속되어 있을까?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드 때문인가?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탓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만하고 무지한 국정 운영 때문에 지금 구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곧 다가오는데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동지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또 예은이 아빠 유경근님께서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청원도 하고 있고요. 예은이 아빠 유경근님께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함께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에 덧붙인 글입니다. 가슴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 가까이 열리는 추모제에도 우리 여기 동지들분도 계시고 또 여기 사드 반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추모제에도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촛불의 의미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 덧붙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지금도 세월호 아이들 유가족들 덕분에 박근혜를 탄핵 구속하고 적폐 세력을 쏟아냈으며 공영방송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월호 참사는 살인범죄이며 검찰 특별수사단을 설치 수사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함께 외치고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으니 된 거 아니냐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탄핵된 것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요식행위로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며 눈과 귀를 열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호소를 전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또 한 사람의 또 어떤 역할로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매번 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오면 항상 그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차 타고 매번 2대 오는데 한 대는 저희 거고 한 대는 우리 KCJ라고 우리하고 같이 싸우는 KC라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 구미 공장에 반도체 만드는 노동자들입니다. 거기에 오늘 2분 오셨는데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자주 오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만 항상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KC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미에서 오는데 고향 오는 것처럼 길이 그래요. 전 고향이 상주거든요. 상주시 청리면 하칼인데 고향 마을 입구에 5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예전에는 제사를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지냈는데 지금도 제 고향에 한 번씩 가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 빨갱이가 제 혼자로 빨갱이라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빨갱이가 2명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 빨갱이가 2명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 했더니만 여기에 그 이제 우리 집안의 어르신인데 여기에 시집 와서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 고향은 차씨들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저하고 같이 이제 2분이 빨갱이로 이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지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도민 학살이 사실 빨갱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학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직접 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그때 도민들을 학살했던 군인들 국방부가 이번에 사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국은 그렇게 정부가 저지른 일을 정부가 사과하는데 사드도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사드 2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추가로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 사드 4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권이 저지른 일을 결국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당연히 뭐 전쟁은 누구나 반대하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고 명분도 사라진 이 사드를 끝까지 이렇게 지금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당장 빼고 당장 사과하는 것이 가장 전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안 해도 누군가 반드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전 제주도하고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되게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해놓았죠. 그 전에 사드도 반대를 했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들 문제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 해고되어서 박근혜 정부와 2년 동안 싸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사히 글라스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나 아사히 비정규직 이 해고자들의 문제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질기게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옳기 때문에 사실 안 싸우는 것은 저 평생 후회한다고 생각돼요. 눈 감고 그냥 가면 후회하는 문제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개판이잖아요. 막 고위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하고 성폭력하고 그거를 그 경찰이 눈 감아주고 검찰이 또 눈 감아주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앞에 보면 앞부분에 한 15분을 그런 뉴스가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딸을 또 어디 취직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나라가 진짜 고위 권력층에서 나라를 개판 만들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바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형식적 민주주의도 만들어졌고 그나마 이만큼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함께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안하겠습니다. 당장 사드 빼고 당장 사과하라. 당장 사드 빼고 당장 사과하라. 네, 구미 시민과 그리고 구미에서 오셨죠. 네, 차원호 동지 두 분 말씀, 친절 말씀 감사드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좀 순서가 시간이 좀 지났지요. 근데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일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좀 시간을 좀 많이 뺐습니다. 네, 진성 씨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부터 진행해야 될 촬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촬영은 아니고 네. 그냥 잠시 안내 말씀인데 제가 아직 그 세월호 그 분들하고 아까 힘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아직 한 번도 수사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강제력 있는 그런 수사를 이루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진실 규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 QR 코드가 있고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2만 명 겨우 넘고 있는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20만 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은 그게 다시 발등으로 찍히는 그 도끼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유가족들한테. 그래서 꼭 저기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좀 이따 요거 이게 릴레이 뭐 이런 거 할 건데 여기 사진 찍는 데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도 제발 좀 알려주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20만 명 꼭 넘겨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 상황실에서 얘기했던 20일 날 서울에서 후원주점 하는데 서울의 진보연대에서 홍보 영상을 만든다는데 촬영을 부탁했어요. 오늘 찍을 게 3개인데 먼저 간단하게 내용은 먼저 할 거는요. 소송이의 평화의 보물 많이 와주이소 이런 겁니다. 쉽죠? 한번 해볼까요? 자, 소송이의 평화의 보물 많이 와주이소. 사투리는 제가 안 되네요.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래서 두 손을 먼저 드셔야 돼요. 다시. 소송이의 평화의 보물 많이 와주이소 하면 와 하면서 흔드는 겁니다. 예. 소송이의 평화의 보물 많이 와주이소. 오케이, 됐습니다. 연결했습니다. 끝났어요? 다음 것도 그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후면은 국회 비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비준 절대 안 돼. 요거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 나오게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하면은 여러분들이 국회 비준 절대 안 돼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국회 비준 절대 안 돼. 네, 손을 어떻게 할 줄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국회 비준 절대 안 돼. 그 뒤에 박형선 교우님 좋습니다. 국회 비준 절대 안 돼. X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촬영합니다. 네, 감독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네, 고맙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용은 4월 27일 날 아까 연계팀장이 얘기했듯이 그 저작년 4월 26일 날그 사드기가 기습 불법 배치된 데 대한 걸로 4월 27일 날 제9차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립니다. 2시에. 그래서 그거 홍보 영상 만드는 건데요. 벌써부터 우리 동순하면은 딱 스탠바이 딱 하고 있네요. 내용은 제가 보면요. 2017년 4월 26일을 잊지 않습니다. 소송이의 평화의 봄을 사드고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인데요. 앞에는 제가 2017년 4월 26일을 하면 여러분이 2017년 4월 26일을 잊지 않습니다 하면 잊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로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도 쉽지 않네. 2017년 4월 26일을 잊지 않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땡. 처음에는 2017년 4월 26일을 제가 하면은 2017년 4월 26일을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리의 평화의 봄을 하면 소송리의 평화의 봄을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화를 낸 건가? 평화지 뭐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6일을 잊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딱 해요. 소송의 평화의 봄을 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네. 할게요. 그럼 다시 2017년 4월 26일을 하면 2017년 4월 26일을 잊지 않습니다 하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리의 평화의 봄을 하면 소송리의 평화의 봄을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크게 할게요. 2017년 4월 26일을 잊지 않습니다. 소송리의 평화의 봄을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김전 촛불은 8시입니다. 토요일 소송리 집회도 8시부터지요. 네, 집회 시간이 8시로 30분 늦춰졌습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월 20일 서울에 사는 후원 주점입니다. 여기 우리 투쟁하시던 분들이 경찰에 고소고발에 의해서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적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후원의 밤을 서울에서 합니다. 티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김천이나 소송리나 각 단체에서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입하실 분들은 저기 뒤에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 우리 박형선 교무님께 구입하시면 되고요. 집회가 끝나면 진박교회 4월 27일 평화행동 준비에 한 작업인데요. 진박교 다리 옆에 보면 이렇게 빨래줄처럼 쳐서
평화 저렇게 우리가 손 이렇게 작은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붓을 들고 페인트를 찍어서 요 천에다가 쓰시고 싶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집회 마치고 잠깐 시간 내셔서 뒤에서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회 시간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자랑스러운 발걸음으로 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성 있어요. 안 됩니다.